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현역가왕 3, 4회 이후 공개된 첫 탈락자 구인을 중심으로 무대 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흐름과 그 이면을 짚어보겠습니다. 단순한 탈락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방향 자체를 흔든 결정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현역가왕 3, 4회는 그야말로 분기점이었습니다. 본격적인 본선 구도가 형성되기도 전에 제작진은 예선과 본선 초입에서 예상보다 훨씬 강도 높은 결단을 내렸고, 그 결과 시청자들이 얼굴과 이름을 익히기도 전에 무대를 떠난 참가자들이 대거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번 탈락은 실력 부족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겹치면서 공정성 논란과 연출 의도에 대한 의문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프로그램 초반부에서 이렇게 많은 탈락자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현역가왕 3가 이전 시즌들과는 전혀 다른 긴장 구조를 선택했음을 보여줍니다. 예선전 마녀사냥 라운드는 그 상징적인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라운드는 단기간에 강한 인상을 남기지 못하면 바로 탈락으로 이어지는 구조였고, 오랜 경력자에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현역으로 오랜 시간을 버텨온 가수들에게조차 준비 과정과 무대운, 그리고 순간적인 판단이 생존을 좌우하는 냉혹한 시험장이 되었습니다.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인원을 정리해야 했는지, 제작진이 초반부터 긴장감을 과도하게 끌어올리려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분명해진 사실은 현역가왕 3가 더 이상 안전한 무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름값이나 과거 성과는 보호막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높은 기대치가 부담으로 작용해 더 가혹한 평가를 받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일부 참가자는 단 한 번의 무대만으로도 탈락이 결정되었고, 그 과정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이후 본선 데스매치로 이어지며 탈락의 기준이 점점 더 불투명해졌다는 인상을 강화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번 4회 전후의 탈락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현역가왕 3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서사를 만들고자 하는지 드러내는 신호였습니다. 빠른 전개와 강한 충격, 그리고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화제를 선택하겠다는 제작 방향은 분명 시청률과 주목도를 끌어올렸지만, 동시에 참가자들의 서사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도 남겼습니다. 이제 시청자들은 단순히 누가 잘했는지를 넘어 왜 이 사람이 여기서 탈락해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예선전 마녀사냥 라운드에서 탈락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어떤 기대 속에서 무대에 올랐고 왜 그렇게 빨리 퇴장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예선전 마녀사냥 라운드에서 탈락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언급되지 않을 수 없는 이름이 바로 반가희입니다. 12년차 경력의 현역 가수이자 현역가왕 시즌1에서 한 차례 도전 경험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녀의 탈락은 단순한 결과 이상의 파장을 남겼습니다. 제도전자라는 타이틀은 기대와 부담을 동시에 안겨주었고, 시청자들 역시 반가이가 이번 시즌에서는 보다 노련한 무대를 보여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마녀사냥 라운드는 그 기대를 고려하지 않았고, 오히려 짧은 순간의 인상과 분위기 장악력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냉정한 구조로 작동했습니다. 반가이의 무대는 결코 준비가 부족하다고 평가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비교 구도였습니다. 같은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 중 일부가 훨씬 강한 캐릭터성과 즉각적인 임팩트를 만들어냈고, 그 순간 반가이의 안정적인 장점은 오히려 평범함으로 인식되는 불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경력이 많다는 사실은 오히려 새로움을 기대하는 시청자와 심사 흐름 속에서 부담으로 작용했고, 결과적으로 그녀는 예선에서 더 이상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방출이라는 결론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 탈락을 두고 팬들 사이에서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원하는 색깔과의 불일치라는 해석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강예슬의 탈락 역시 같은 라운드에서 벌어졌지만 그 의미는 또 다른 층위의 논란을 만들어냈습니다. 강예슬은 미스트롯 시즌1 출신이라는 분명한 이력을 지닌 인물로 이미 대중에게 어느 정도 검증된 무대 경험과 인지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현역가왕 3에 합류했다는 소식만으로도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제작진이 왜 그녀를 섭외했는지에 대한 기대감도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녀사냥 라운드는 그러한 기대를 충분히 소비하기도 전에 그녀를 탈락자 명단에 올려놓았습니다. 강예슬의 경우
무대 자체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으로 엇갈렸습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탄탄한 기본기와 안정된 호흡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과거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뒤따랐습니다. 현역가왕 3가 새 얼굴과 새로운 서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흐르면서 강예슬의 무대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소비되었고 그 점이 결정적인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탈락은 실력 논쟁보다는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캐스팅 전략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긴 경력과 과거 성과가 오히려 보호장치가 되지 못했고 예선이라는 이름 아래 한 번의 무대로 모든 평가가 종료되었다는 점입니다. 마녀사냥 라운드는 실력자에게도 가혹했고 특히 이미 알려진 인물들에게는 더 냉정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묻게 되었습니다. 현역가왕 3는 과연 경력을 존중하는 무대인가 아니면 오직 순간의 화제성과 장면만을 선택하는 프로그램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다음 흐름에서는 또 다른 예선 탈락자이자 전혀 다른 상징성을 지닌 인물인 류현주의 사례를 통해 현역가왕 3가 신인에게 어떤 무대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류현주의 탈락은 반가이나 강예슬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시청자들의 감정을 흔들었습니다. 1년차 신인이라는 경력, 그리고 신동가요제 우승자라는 타이틀은 그녀를 현역가왕 3에서 가장 상징적인 신예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경험보다는 가능성과 성장 서사를 기대하게 만드는 인물이었고 실제로 방송 전부터 류현주는 이번 시즌이 발굴할 수 있는 새로운 얼굴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마녀사냥 라운드는 그러한 기대를 길게 허락하지 않았고 그녀에게 주어진 무대는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류현주의 무대는 분명 신인의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표현력과 감정 전달에서 미세한 흔들림이 있었고 긴장으로 인한 불안정한 호흡도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에게서는 경력자들에게서 보기 어려운 생동감과 솔직한 에너지가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 장점이 프로그램의 평가 구조 속에서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마녀사냥 라운드는 완성도를 기준으로 빠르게 줄을 세웠고 성장 가능성이라는 요소는 탈락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류현주의 탈락은 신인에게 과연 얼마나 공정한 무대가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남겼습니다. 류현주의 사례가 가능성의 좌절을 상징한다면 숙행의 하차는 전혀 다른 종류의 충격이었습니다. 17년차 경력 미스트롯 시즌 1 TOP6라는 이력은 그녀를 이번 시즌의 핵심 축 중 하나로 보이게 했습니다. 실제로 숙행은 등장만으로도 무게감을 만들어내는 인물이었고 제작진과 시청자 모두가 그녀의 장기적인 활약을 자연스럽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 전후로 알려진 잦은 하차 소식은 그러한 기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숙행의 하차는 단순한 탈락이 아니었기에 더욱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개인 논란이라는 이유는 명확한 설명 없이 전해졌고 방송에서는 그 과정이 상세히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시청자들은 무대 위의 경쟁보다 무대 밖의 상황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무대를 지켜온 베테랑 가수가 프로그램 중반도 아닌 초반에 스스로 물러났다는 사실은 현역가왕 3의 내부 분위기와 압박 수위에 대한 의문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숙행의 하차는 프로그램 전체의 균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험과 서사를 동시에 지닌 인물이 빠지면서 현역가왕 3는 무게중심을 잃은 듯한 인상을 남겼고 이후 경쟁 구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은 참가자 개인의 선택과 프로그램의 책임 사이에서 어디까지가 설명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명확한 해명이 없는 상태에서 남겨진 공백은 시청자들의 불신과 상상력을 동시에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류현주와 숙행의 사례는 서로 정반대에 놓여 있지만 한 가지 공통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현역가왕 3는 신인에게는 성장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고 베테랑에게는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본선 1차 전 데스매치에서 방출 후보로 지목된 이후 실제 탈락으로 이어진 인물들을 중심으로 경쟁의 강도가 어떻게 한층 더 높아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선 1차전 데스매치는 현역가왕 3의 경쟁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린 분수령이었습니다. 예선이 인상을 가르는 무대였다면 데스매치는 생존과 탈락을 정면으로 갈라놓는 구조였습니다. 이 국면에서 장태희와 구수경의 탈락은 실력자에게조차 예외가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각인시켰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경력과 무대 장악력을 갖춘 참가자였고 데스매치에 오르기 전까지는 안정권으로 분류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장태희는 16년차 경력의 정통 트로트 강자로 기본기와 호소력에서 흔들림이 적은 타입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데스매치라는 형식은 장점의 누적보다 단점의 노출을 더 크게 부각시키는 구조로 작동했습니다. 상대와의 직접 비교 속에서 장태희의 무대는 완성도는 높았지만 순간적인 폭발력과 장면을 지배하는 힘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심사 기준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가 발표되자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왜 장태희가 방출 후보가 되었는지에 대한 납득이 쉽지 않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구수경의 탈락은 또 다른 결의 논쟁을 낳았습니다. 판타스틱 듀오 우승 경력은 그녀의 실력을 증명하는 상징적인 이력이었고 실제로 무대에서도 안정적인 가창과 감정 전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데스매치에서는 상대와의 대비가 극단적으로 부각되면서 구수경의 강점이 상대적으로 희석되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특히 무대 연출과 편집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실력과 결과 사이의 간극이 시청자들의 의문을 키웠습니다. 이 두 사례가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데스매치는 실력의 절대치보다 상대와의 상대적 비교,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남기는 인상에 훨씬 큰 비중을 두고 평가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과정에서 경력과 성취는 보호막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기대치가 높은 참가자일수록 더 냉정한 판단을 받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태희와 구수경은 방출 후보로 지목된 뒤 탈락이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는 본선 초반부의 긴장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데스매치 이후 남겨진 여운은 단순한 아쉬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들은 왜 이 무대에서 이 두 사람이 탈락해야 했는지, 그리고 데스매치가 과연 실력을 공정하게 가려내는 방식이었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은 다음 탈락자들에 대한 시선에도 영향을 미치며 현역가왕 3 전체의 평가 기준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같은 데스매치 구도 속에서 함께 방출된 장하온, 진솔이, 강유진의 사례를 통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강한 여운을 남긴 탈락의 의미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하온, 진솔이, 강유진의 탈락은 본선 1차 전 데스매치가 얼마나 잔혹한 구조였는지를 가장 또렷하게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방출 후보로 지목된 뒤 최종 탈락으로 이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주목도와 서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의 퇴장은 더 조용했지만 동시에 프로그램의 평가 방식에 대한 질문을 깊게 남겼습니다. 장하온은 13년차 경력의 퍼포먼스 강자로 알려져 왔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동작과 표정, 곡 해석에서 강한 개성을 지닌 참가자였고 현역가왕 3에서도 시각적 완성도를 책임질 인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데스매치에서는 퍼포먼스의 장점이 충분히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짧은 편집과 제한된 무대 구성 속에서 장하온의 강점은 단편적으로 소비되었고 결과적으로 인상 싸움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실력의 부족이라기보다는 형식과 연출이 맞지 않았다는 평가가 뒤따르며 탈락 이후에도 진솔이는 6년차 경력의 가수이자 파스텔걸스 멤버로 팀 활동을 통해 다져진 안정감과 조화로운 음색이 강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데스매치는 팀이 아닌 개인의 경쟁력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무대였고 진솔이의 장점은 그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습니다. 무대 자체는 큰 실수를 범하지 않았지만 강렬한 한방을 요구하는 데스매치의 특성상 무난함은 곧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의 탈락은 눈에 띄는 실패가 아닌 설명되지 않은 결과로 남게 되었습니다. 강유진 역시 비슷한 흐름 속에서 탈락을 맞이했습니다. 보이스킨 출신이라는 이력은 그녀의 가창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요소였고 실제로 음정과 호흡 면에서는 안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데스매치에서는 기술적인 완성도보다 감정 전달과 순간적인 몰입도가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강유진의 무대는 정교했지만 심사와 연출이 요구한 극적인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그 차이가 결국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누구도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았고 무대에서 크게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락했다는 사실은 데스매치가 얼마나 선택과 집중에 의존하는 구조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충분한 설명 없이 지나간 탈락은 시청자들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남겼습니다. 과연 이 경쟁은 실력을 가려내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서사를 빠르게 정리하기 위한 장치였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탈락한 구인이 현역가왕 3 전체 흐름에 어떤 영향을 남겼는지, 그리고 이들의 퇴장이 이후 전개와 시청자 인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역가왕 3에서 4회 전후로 발생한 첫 탈락자 구인의 퇴장은 단순한 인원 정리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정체성과 선택 기준을 드러낸 결정적인 장면들이었습니다. 예선과 본선 초입이라는 이른 시점에서 경력자, 신인, 화제성 인물까지 한꺼번에 무대를 떠났다는 사실은 이번 시즌이 서사를 쌓기보다 구조를 빠르게 압축하는 방식을 택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결과 남은 참가자들은 더 강한 경쟁 압박 속에 놓였고, 시청자들은 매 회차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긴장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탈락자 명단이 남긴 가장 큰 영향은 평가 기준에 대한 신뢰 문제입니다. 반가이와 강예슬의 예선 탈락은 경력의 가치가 얼마나 쉽게 무력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고, 류현주의 퇴장은 신인에게 주어지는 성장의 시간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드러냈습니다. 숙행에 잦은 하차는 무대 밖 변수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으며, 데스매치에서 탈락한 장태희, 구수경, 장하온, 진소리, 강유진의 사례는 실력의 절대치보다 상대 비교와 연출 효과가 결과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현역가왕 3의 서사를 한층 더 날카롭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피로감을 키웠다는 평가도 함께 나왔습니다. 시청자들은 감동의 누적보다 충격의 연속을 경험했고, 탈락의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때마다 프로그램에 대한 거리감이 커졌습니다. 이는 남은 참가자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며 다음 무대에서는 실력 외적인 요소까지 고려해야 하는 불안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첫 탈락자 9위는 현역가왕 3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의 퇴장을 통해 프로그램은 안전한 무대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고, 남은 경쟁자들은 단 한 번의 선택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역가왕 3는 예측 불가능성과 논란을 감수하는 대신 강한 화제성과 긴장감을 선택한 이제 시청자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향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정리된 서사 이후 남은 참가자들은 과연 충분한 설명과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논란과 탈락이 반복될 것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첫 탈락자 9인이 남긴 흔적은 이미 지워지지 않았고, 그 여파는 이후 모든 무대와 결과를 해석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현역가왕 3의 첫 탈락자 9인을 둘러싼 논란을 보다 깊이 들여다보면 이 결과는 단순한 심사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 설계 전반에서 비롯된 구조적 선택의 산물이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이번 시즌은 시작 단계부터 속도와 압축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고, 그 과정에서 참가자의 서사 축적보다는 장면 중심의 편집과 즉각적인 반응을 우선시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기간에 화제성을 확보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공정성과 납득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우선 예선전 마녀사냥 라운드는 평가 기준의 모호함을 가장 선명하게 노출한 장치였습니다. 경력과 이력이 다른 참가자들이 동일한 잣대 위에 놓였지만 그 잣대가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반가이와 강예슬의 탈락은 준비 부족이나 실력 저하로 단정하기 어려웠고, 오히려 프로그램이 요구한 즉각적인 캐릭터성과 장면 장악력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암묵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경력자에게 불리한 구조였고, 동시에 시청자에게는 결과를 이해할 단서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신인인 류현주의 사례는 또 다른 문제를 드러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신인은 완성도보다는 성장사사의 주체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역가왕 3의 초반부 구조에서는 그러한 서사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무대에서 가능성과 한계가 동시에 평가되었고, 성장 가능성은 결과를 바꾸는 요소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프로그램이 발굴보다 경쟁을 우선시했음을 의미하며 신인 참가자에게는 지나치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했습니다. 숙행의 잦은 하차는 무대 외적 요소가 프로그램 서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명확한 설명 없이 전달된 개인 논란과 하차 소식은 공백을 남겼고, 그 공백은
시청자들의 추측과 불신으로 채워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작진이 선택한 침묵은 단기적으로 논란을 확산시키지 않는 효과를 노렸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프로그램 전반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키웠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참가자의 이탈은 불가피할 수 있으나 설명의 부재는 서사의 균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선 1차전 데스매치는 경쟁의 성격을 한층 더 극단화했습니다. 장태희와 구수경, 그리고 장하온, 진솔이, 강유진의 탈락은 실력의 부족이라기보다 상대 비교와 편집 효과가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음을 시사합니다. 데스매치는 본질적으로 상대평가 구조이지만 그 결과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평가 과정과 기준이 충분히 공유되어야 합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그 과정이 축약되었고 시청자는 결과만을 받아들이도록 요구받았습니다. 이는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만든 핵심 요인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탈락은 남은 참가자들에게도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안정적인 무대 운영이나 경력에 기대는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매 무대마다 새로운 장면과 강한 인상을 만들어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경쟁의 긴장도를 높이는 동시에 참가자들이 과도한 부담 속에서 무대를 꾸미도록 압박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무대의 완성도보다 순간적인 자극을 우선하는 경향을 강화할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관점에서 보면 현역가왕 3는 감정이입의 경로를 단축시켰습니다. 탈락자들의 이야기가 충분히 쌓이기도 전에 마무리되면서 아쉬움과 분노는 남았지만 깊은 공감으로 이어지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프로그램에 대한 몰입도를 유지하는 데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반복될 경우 피로감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격과 서사의 균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선택은 위험한 도박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첫 탈락자 9위는 현역가왕 3의 성격을 가장 선명하게 규정한 존재들입니다. 이들의 퇴장은 공정성 논란과 함께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드러냈고 이후 전개를 바라보는 해석의 기준점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과제는 분명합니다. 제작진이 이후 무대와 평가에서 얼마나 투명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이번 논란은 성장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신뢰 하락의 출발점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현역가왕 3의 향방은 이제 탈락이 아니라 설명과 설득의 방식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